예, 11주차 그 두 번째 동영상인데요. 우리가 앞에서는 문화 변동과 사역의 연관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고요. 그리고 문화 변동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았는데, 자, 이 문화 변동의 그 과정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화 변동은요, 크게 두 개로 좀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문화 변동을 추구하고 가져오는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가 이끌어가고 이끌림 받아가지고 주도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먼저 그 자발적 변동을 좀 생각을 해보면 A와 B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서로가 뭐 누가 변화시키려고 하고 누가 변화 받으려고 하고 그러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A가 B를, B가 A를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정말 자연스럽게 어떤 형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동일 문화 안에서 아니면 여러 문화 안에서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사실 우리는 이 변화가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감지하고 있는 것보다 변화가 많습니다. 예. 사람들에게 변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거 변화가 가능하겠는데, 예, 어, 그 성취 가능한 변화에 적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고요. 또 뭔가를 어떤 문제를 알게 되잖아요. 어떤 필요를 느끼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에 그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동기도 있습니다. 자, 체감 필요는요, 자연 현상, 환경,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나오는데요. 기본적인 필요, 효율성, 편리함, 안전, 특권, 자신의 지위, 이런 것들을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문화를 바꾸려고 동기부여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이 어, 변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합니까? 아니면 강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는 몇 가지가 있을 텐데, 내가 추구하면 바뀔 수 있을 거야. 그 생각이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얼만큼 어, 변화를 원하는가. 이 두 가지가 반드시는 아니지만 사실 큰 역할을 합니다. 예. 여러분이 현재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거 내가 노력하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어떤 그 가능성을 보잖아요. 그러면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자발적인 변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혁신가와 수용자 사이에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여기에서 혁신가가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혁신가는 자기의 그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변화를 추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수용자는 어떤 변화가 있구나, 이걸 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만족감, 그리고 필요를 채울 수 있다. 예.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그 가치와 유익에 부합한다.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에 혁신가의 변화를 수용하고 따르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혁신가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수용자가 그래, 나 저거 괜찮아 보이는데, 저거 하면 나에게도 도움이 되겠는데,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그리고 나의 중요한 가치하고 상치되는 것이 아니라 부합하는데, 이러한 생각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수용자는 이 자발적 변동에 참여하기가 더 쉽습니다. 자, 이 혁신가와 수용자의 교류가 그 집단 안에서 새로운 것들이 퍼져나갈 때까지 그 동심원이 계속해서 커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게 시작해서 커져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주도적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의도성을 가지고선
지도자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예, 계획도 있고요. 또 이걸 기획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변동을 가져올 것인가 기획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내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거야 라고 어떤 그런 구체적인 활동도 있고요. 문화 접촉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억지로 시키는 것도 좀 있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에 있어서 좀 외부적인 내용도 좀 있어야 되는데 속 안에서 좀 그 내부 안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러 매체들이 발달이 돼 있어 가지고요. 자, 자발적 변동과 주도적 변동이 여전히 동일한 거가 있는데 뭐냐면 필요, 동기, 교류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동일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지도자는 그 한 문화 안의 사람들에게 필요를 느끼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필요를 느끼면 사람들은 변화를 수용하기가 쉽다. 동기, 예, 왜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것인가? 그 동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역시도 한 문화 안에서 내지는 다문화 상황에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변화의 대리인이 있습니다. 자, 자발적 변동에서는요, 뭐예요? 사실 누가 지도자고 누가 추종자고 이러한 구분이 강하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도적 변동에서는 이 변화의 대리, 체인지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예, 이 변화의 대리인이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이 변화의 대리인이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하고 구체적인 실행 단계들이 있습니다. 혁신과 변화의 대리인의 역할, 예,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변화의 대리인은요, 변화가 제시된 목표 집단의 문화와 다른 문화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즉, 그 목표 집단과 다른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선교사가 바로 변화의 대리인입니다. 이 변화의 대리인은 나름대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요.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고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전문 지식, 의사소통 능력, 목적, 목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대리인이 있고요. 이 변화의 대리인이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목표 집단이 있죠. 이 목표 집단은 변화의 대리인과 변화의 대리인과 목표 집단은 다른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 집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가치관, 행동 양식에 대해 깊이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근데 그것이 도전을 받는 것이죠. 예. 이건 이제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이 내용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은데 뭐 이러한 생각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변화의 대리인이 목표 집단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려고 할 때, 자, 이 사람들은 그거를 수용할 수도 있고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 기존의 가치관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변화의 대리인이 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요. 자신의 기존의 가치관이 중요하지 않다면 변화의 대리인의 그 가치가 더 설득력이 있을 수가 있고요. 변화를 소중하게 여길 수도 있고 변화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대화를 즐겨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대화를 즐겨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 집단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어떤 그 세팅들이 있죠. 자,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변화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 지도자로서 이 목표 집단의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목표 집단의 사람들은 크게 5 종류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맨 앞에 있는 그룹은 혁신가 그룹입니다. 자, 이 혁신가 그룹은 모험적인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 관심도 많아요. 그리고 다양한 폭넓은 사회관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혁신가와 교류와 교제를 하지요. 그리고 충분한 재정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기술 지식을 이해하고요. 이거를 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험적이고요. 이 확산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혁신가 그룹은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정말 앞서 있는 사람이고 자원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고 좋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달라가지고 감히 따라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혁신가 그룹이 있고요. 그 뒤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초기 사용자들이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얼리 어댑터가 바로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목표 집단, 변화가 필요한 목표 집단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혁신가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목표 집단의 구성원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실 혁신가보다도 더 영향력이 많은 여론 주도자들입니다. 이 여론 주도자들은 확산 과정의 속도를 높이는 전도자의 역할을 하고요. 또 롤 모델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이 새로운 걸 받아들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좀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근데 초기 이 사용자들의 이 어댑션을 통해 가지고 '아 이거 해도 괜찮은 거구나.' 하면서 이 불확실성이 감소가 이루어집니다. 예, 주변 사람들에게 혁신과 변화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나눠줘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겠어요? 긍정적인 생각이겠죠. 그러니까 변화의 보증수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 사람들이 초기 다수의 사람들이고 심사숙고형입니다. 그룹 내 평균보다는 빨리 새로운 아이디어를 채용을 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교류하기도 하지만 여론의 주도자는 아닙니다. 아마 그룹 안에서 30%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혁신과 초기 사용자에 비해서 초기 다수는 의사결정에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려요. 예, 새 아이디어를 처음 사용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옛 아이디어를 마지막으로 포기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자, 네 번째 그룹은 후기 다수입니다. 좀 회의적이고 의심이 많으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룹 안에서 평균보다 새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것이 늦습니다. 초기 다수의 규모만큼 후기 다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룹 내에 30%에 해당이 되고요. 회의적이고 의심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자원이 좀 부족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제적인 요인이나 주변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각생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통적인 사람들이에요. 가장 과거를 고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과거 중심적이에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우리 부모가 하던 것을 우리 조상들이 하던 것을 난 무조건 고스란히 해야 돼. 예,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어제 어느 TV를 봤는데 그 손두부를 만드는 집이었어요. 어머니에 이어 가지고 이 자녀분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어머니가 80이 넘어 보이시니까 벌써 한 50년 넘게 그러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자녀분도 이어받은 게 한 10년은 넘어 보이고요. 근데 이 자녀분이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하던 방법 고스란히예요. 우리 어머니가 하던 방법 고스란히." 예. 왜 그럴까요? 전통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통 음식 그랬을 때 우리들은 어떤 그 선입견이 있어요? 과거 방식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통 음식을 과거 방식으로 심지어 오랫동안 쓰던 것을 고스란히 사용하면서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자, 이런 면에서 문화 변화에 가장 늦은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자, 여기에서 지도자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목표 집단에서 누가 혁신적이고 누가 초기 사용자고 누가 초기 다수고 누가 후기 다수고 그리고 지각생이 누구인가 그런 것들을 구분을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적절하게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거를 또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자, 이거는 그 사람들을 manipulation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조종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문화 변동은요, 어떤 그 의사결정의 과정을 지나가게 되냐면 먼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지식의 단계죠. 아, 우리 변화가 필요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이죠. 변화의 필요성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설득 단계입니다. 사람들에게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필요한 이 변화 우리가 이끌어내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설득 단계입니다. 그리고 결정 단계입니다. 자, 이게 그래서 우리 변화를 받아들일 거야 말 거야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결정을 해서 변화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실행을 하면 그런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일 수가 있고요. 과거의 것과 지금의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부조화 현상입니다. 자, 이 부조화 현상의 것을 놔두면 불만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조화 현상을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변화가 최종적으로 수용이 되고 사람들에게 변화가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도자로서 한 집단의 사람들을 변화로 이끌어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지도자가 내지는 지도자로서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나요? 이거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몇 주에 걸쳐서는 두 주만이 아니라 다음 몇 주에 걸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독교적으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추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